핫쌤입니다. 건보자소서 작성 항목과 NCS 문제 서로 연결해서 건보가 자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자, 나는 이번 건보 자소서 가운데 3번 항목을 먼저 보는 게 스토리 구성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3번 항목에서 새로운 환경 적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NCS 예시 문제입니다.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하자마자 발생할 수 있는 팀 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서 바로 밑에 대리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했답니다. 자, 선택지 1, 2, 3, 4 4개 가운데 1번, 2번, 4번은 사전 활동입니다. 팀원들 직무를 철저히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직무 이것이 담당 팀원과 직무 서로 연결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4번은 일을 하기 전에 할 수 있죠. 그래서 NCS 5구북이 갈등 해결 수칙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의 특성에 민감하라. 이게 지금 건보 자소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특성을 파악하고 나면 이제 서로 무엇이 다른지,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죠. 어쨌든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1번은 성과라는 단어를 먼저 던지고 있죠. 그리고 꼬리에 생각, 관철이란 표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철이란 표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철은 설득의 과정을 넘고 있습니다. 즉, 대립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 과정을 넘어선 거죠. 그렇다면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첨예하게 대립됐다는 거죠. 이 대립의 관계에서 나의 제안 또는 주장이 통과됐다. 즉 상대방이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설득의 과정을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에 집중하지 말고 대립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자소서 작성 항목은 사실 어렵습니다. 현직자에게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 되고자 하는 입장에 처해 있죠.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 학교 생활에서 있었던 팀 프로젝트 이것을 연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팀 프로젝트는 누구나 한 번씩 겪었죠. 그래서 팀 프로젝트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눴으면 이제 각자가 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야 되는데 과제는 영어로 to-do list라 그럽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죠. 이 과제 도출 후에 담당을 정해야 하는데 누구든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또 각기 다르죠. 누구는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성과를 크게 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각기 생각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다름 속에서 어쨌든 각자에게 일은 배분해야 되죠. 그와 같은 갈등 관계에서 이제 아주 세게
대립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의 주장, 나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던질 것이냐. 그래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팀원들이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과제를 배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성과를 냈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자소서 같은 경우는 성과 위주로 소제목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천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어느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성과 도출 공식입니다. 역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전체 성과는 제로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나는 살아 숨쉰다는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으로 나타납니다. 제로 또는 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 값은 제로죠. 그래서 역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성과는 제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천 위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판단 기준을 정할 때 역시 교과서 이론이 있습니다. NCS 구복에 있는 거죠. 과제를 도출할 때 이와 같은 중요성, 긴급성, 용이성 그리고 이 항목에 따라서 과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각 구성원에게 이와 같은 과제를 줄 때도 그의 장점, 단점 그리고 강점, 약점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자, 어쨌든 우선순위를 꼭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있거나 큰 성과를 냈던 그 같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볼 줄 아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우선순위 관련 면접 명칭이 인바스켓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되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1번 자소서 작성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큰 욕심 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 하나만 보여줘도 되게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겼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 판단 크게는 긴급함 그리고 중요함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구성원 각자에게 이 우선순위에 따른 항목을 제시하고 그리고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배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구성하면 되겠죠. 자, 실제 NCS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의견을 묻고 있죠.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일수록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기여도 꼭 따져야 되겠죠. 성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합니다. B. 난이도가 높은 것일수록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가 우선 과제를 두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빼야 되겠죠. 시간 꼭 따져야 되겠죠. 자, D. 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원은 시간, 돈, 정보 이처럼 경제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꼭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A와 C가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했답니다. 그러면 이 네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이 기준에 해당될까? 자, 성과 도출이 우선이죠. 그러면 팀 성과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쉬운 일부터 처리하자. 쉬운 일이 무엇을 뜻할까요? 스킬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자, 이번에는 자소서 내용 구성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1번 항목에서 제일 먼저 본 단어는 성과였죠. 성과는 결과를 뜻합니다. 그리고 꼬리에서 생각이란 단어를 봤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건보가 요구하는 바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건보는
생각, 행동, 결과 이 위주로 내용을 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삼성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생각, 행동, 결과죠. 왜 이처럼 생각, 행동, 결과라는 단어가 자소서에 자주 등장하느냐? 그것은 이 세 개가 역량 평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합적 사고 주창자가 자기 책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생각, 행동, 결과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 행동, 결과 이것이 사람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용, 생각, 행동, 결과 위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 김연아, 박지성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결과를 냈습니다. 성과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량 전문가는 이 두 선수를 대표 선수로 제시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어느 만큼 노력했기에 이와 같은 엄청난 성과를 냈을까 하고 과거 노력했던 흔적을 찾아갑니다. 그게 뭐죠? 김연아, 박지성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발 엑스레이 사진 보면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정도로 흉측하죠. 그게 그들이 노력한 흔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냈을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발점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고 어쨌든 움직이면 성과는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입니다. 나는 살아 숨쉰다는 이유로 나의 역량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값은 제로죠. 그래서 아무리 역량이 크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역량은 무엇이다 하고 자랑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실행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평가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합격자 자소서입니다. 생각, 행동, 결과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통과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자, 행동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서론 역할을 하고 행동이 본론 역할을 하죠. 본론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마지막에 꼬리,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 태도 갖추게 됐다. 이 정도만 보여줘도 되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파이팅 하십시오.